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외부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외부 장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장비에 적용을 합니다. 또는 가상의 장치를 만들어 시뮬레이션하기도 합니다. 생산 자동화 실습 장치의 시뮬레이터도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실제와 다른 동작 시간, 물리적 요소 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로 CPS라는 가상 물리 시스템에 현실과 똑같은 공간을 만들고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공정을 시뮬하고 최적화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현장의 모든 장비들이 시뮬레이션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되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모의주행을 하거나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듯이 공정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작성된 프로그램을 빌드하여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 디버그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자꾸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사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는 다양한 디버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디버그 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버그 능력도 프로그램 작성만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디버그를 잘하는 능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오류의 개수는 자연스레 점점 줄어들 겁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띄우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화면에 2개의 버튼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그림과 같이 아이디와 캡션을 변경하여 줍니다. 그리고 각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함수를 생성하여 줍니다. 안의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AFX 메시지 박스는 메시지 박스를 화면에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3개의 인자를 받아 동작하지만 문자열만 입력하여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작성된 함수는 하이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네임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작성한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은 풀다운 메뉴의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컴파일을 하면 결과창이 나타나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를 수정하여 그림과 같이 성공 1 또는 최신 1이 떠야 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없는 경우 풀다운 메뉴의 디버그에서 디버깅 시작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테스트합니다. 실행 결과는 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네임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순신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림과 같이 체크박스 1개와 버튼 3개를 배치하고 캡션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체크박스의 멤버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변수 추가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범주를 밸류로 변경하고 변수 이름을 m체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변수명 앞에 붙는 수식어로 m은 멤버 변수의 약자를 뜻합니다. 또한 체크박스에 적용되는 멤버 변수는 변수 형식이 자동으로 불로 표시됩니다. 이유는 체크박스는 체크 상태와 언체크 상태 2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1과 0만 사용하는 불 형식이 기본으로 선택됩니다. 체크 버튼을 더블 클릭하여 체크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실행하는 함수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함수에 그림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m체크라는 변수는 체크박스에 생성된 멤버 변수로 체크박스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즉, 여기서 1로 설정한 것은 체크박스가 켜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후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 변수에 저장된 것을 화면의 체크박스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체크라는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체크 버튼을 누른 경우에 함수를 생성하여 위와 같은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언체크 버튼을 누르면 멤버 변수 m체크에 0을 입력하고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체크박스에 표시합니다. 즉,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체크, 언체크라는 버튼을 클릭한 경우 발생되는 함수로 내부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먼저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체크박스의 상태를 확인하여 멤버 변수에 저장합니다. 체크되어 있을 경우 m체크에 1이 저장되며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이 저장됩니다. if문을 이용하여 m체크가 0이면 1로 설정하고 1이면 0으로 설정하도록 프로그램합니다. 이에 따라 누를 때마다 체크 상태가 on, off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드 후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체크 버튼을 누른 경우 체크박스가 체크됩니다. 언체크 버튼을 클릭한 경우 체크박스의 체크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체크, 언체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체크 상태와 체크 해제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림과 같이 에디트 박스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 에디트 박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변수 추가 마법사에서 범주를 밸류로 수정하고 변수 이름을 medit1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변수의 형식은 C스트링으로 문자열 클래스가 기본으로 지정됩니다. 이 클래스는 문자열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등 여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디트 박스도 멤버 변수를 생성합니다. 카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행되는 함수를 생성한 뒤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값을 읽어오고 medit1에 있는 문자열을 medit2에 저장한 뒤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값을 다시 에디트 박스에 표시합니다. 실행 후 왼쪽 에디트 박스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카피 버튼을 누르면 위쪽 에디트 박스에 입력된 문자가 아래쪽에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이와 같이 변경하여 봅니다. CS스트링이라는 문자열 클래스는 플러스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문자열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슬라이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볼륨을 조정하는 경우도 슬라이더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그 값을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슬라이더와 에디트 박스를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더의 멤버 변수 추가를 위해 우측 마우스 클릭 후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변수 추가 마법사에서 범주를 밸류로 수정하고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변수의 형식은 기본으로 int형이 선택됩니다. 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0에서 100의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디트 박스도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 에디트 박스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변수 추가 마법사에서 범주를 밸류로 수정하고 변수 형식을 int로 한 뒤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동작 없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실행하는 함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슬라이더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클래스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더를 잡고 움직일 때 실행되는 처리기를 추가하고 코드 편집을 눌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림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컨트롤의 값을 읽어오고 슬라이더를 움직인 값을 에디트 박스의 멤버 변수에 저장한 후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변수 값을 에디트 박스에 표시합니다. 실행한 결과 마우스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슬라이더 값이 에디트 박스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면에 체크박스와 스위치 2개를 배치합니다. 체크박스에 멤버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멤버 변수 추가 마법사에서 범주를 밸류로 수정하고 변수 이름을 m체크로 설정합니다. 타이머를 추가하기 위해 빈 화면을 선택한 후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클래스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메시지 탭을 선택한 후 검색창에 WM 타이머라고 입력을 하면 아래 메시지에 WM 타이머가 나타납니다. 선택 후 처리기 추가를 누르고 코드 편집을 눌러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타이머 내부의 내용은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컨트롤 값을 읽어온 후 멤버 변수인 m체크가 0이면 1로 변경, 1이면 0으로 변경하도록 if와 else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 후 업데이트 데이터를 통해 멤버 변수 값을 체크박스에 표시합니다. onTimer라는 함수는 setTimer라는 함수에 의해 구동되며 뒤쪽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 함수는 현재 500ms마다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한 경우 실행되는 함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setTimer는 위에서 작성한 onTimer를 실행하는 함수로 내부의 인자는 1은 1번 타이머를 뜻하고 500은 500ms마다 실행하라는 문구를 뜻합니다. 즉, 500ms마다 onTimer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되고 onTimer라는 함수는 1과 0을 번갈아 가며 변경하는 프로그램으로 500ms마다 체크박스가 해제되거나 체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스탑 버튼을 클릭한 경우 실행되는 함수는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kill 타이머는 set 타이머와 함께 사용되며 실행 중인 타이머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 결과는 체크박스가 500ms마다 체크 상태와 해제 상태를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타이머는 정확한 500ms으로 동작하지 않고 OS에서 구동되는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버튼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면 매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UI를 구성함에 있어 크기를 상황에 따라 똑같이 사용하고 위치를 정렬하는 것 또한 PC 제어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먼저 같은 크기로 정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이 각각 다른 크기로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크기를 모두 동일하게 하기 위해 버튼을 3개 모두 선택합니다.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버튼을 모두 선택하거나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는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동일한 크기로 하기 전에 동일한 크기로 될 객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3개의 버튼이 선택되어 있지만 버튼 3번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정색 점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검정색 점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 3번을 기준으로 한 뒤 같은 크기로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버튼 1과 버튼 2가 버튼 3과 같은 크기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옆에 아이콘인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만 변경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같은 크기로 변한 결과는 이와 같이 모든 버튼들이 같은 크기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어서 정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버튼 3개의 크기는 모두 같으나 위치가 뒤죽박죽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나란히 정리를 하기 위해 모두 선택한 다음 3번 버튼을 기준으로 위쪽 맞춤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3번의 맨 윗줄에 맞추어 정리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 맞춤과 좌측 맞춤, 우측 맞춤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정렬한 결과는 이와 같이 모두 버튼 3의 위쪽 줄에 버튼 1과 2가 정렬되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이어서 현재 3개의 버튼이 간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3개의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옆으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좌우 정렬로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3개의 버튼이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버튼이 화면의 위치 중 가운데로 정렬하는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의 버튼을 모두 선택한 뒤 세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화면 전체 중 가운데로 버튼이 이동을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좌우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화면의 정중앙에 3개의 버튼이 나란히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의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깔끔하고 정돈된 모양으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빌드를 하였을 경우 자주 발생되는 오류 및 경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초기 컴파일러들은 오류 발생 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의 컴파일러는 코딩을 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표시해주고 있어 실수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는 i메카트로닉스 H 헤더 파일이 선언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 프로그램의 앞부분에 그림과 같이 헤더 파일을 선언합니다. 이 오류는 문장의 마지막에 붙이는 세미콜론이 빠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위치로 이동하면 이 부분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가로 밑에 빨간 줄로 오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문장에 빨간 줄이 표시되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오류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빠진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더블 클릭을 통해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수정하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02X 뒤에 큰 따옴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코딩을 하며 빨간 줄로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오류는 중괄호가 짝이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더블 클릭을 통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림과 같이 else 부분에 중괄호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이 짝이 이루어지게 되며 onClicked 체크팔 함수에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 오류는 if문과 else문을 사용하며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else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if문의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 if문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림과 같이 if문의 중괄호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if문이 종료가 되어 else문이 단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if문의 중괄호 끝에 세미콜론을 삭제하여 수정합니다. 이 오류는 void 함수에서 반환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림을 보면 void로 선언된 함수에서 return 0이라는 반환값을 갖고 있어 발생하였으며 반환값이 필요 없는 경우 삭제를 하거나 함수의 타입을 변경하여 반환값을 생성합니다. 이 오류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발생되는 오류인데요. 더블 클릭하여 이동하여 오류를 수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용도에 따라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 또는 전역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빨간 밑줄이 표시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변수가 선언되었지만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선 빨간 줄로 표시되지 않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빌드를 한 결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였지만 초기화가 되지 않아 어떤 값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여 초기화하여 사용합니다. 아까와 다른 표시로 이 경우는 오류가 아닌 경고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여도 실행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경고는 변수가 선언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라는 변수가 지역 변수로 선언되었지만 함수 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고로 메모리 효율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오류는
output B 함수를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인수를 적게 입력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림과 같이 output B 함수는 2개의 인수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1개의 인수만 입력되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함수의 사용법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과 비슷한 오류로 함수의 인수를 너무 많이 입력한 경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림과 같이 3개의 인수를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여 마지막 인수에 빨간 줄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단점을 체크하여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양이 많거나 타인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중단점을 두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디버그 메뉴의 중단점 설정 해제를 선택합니다. 또는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단축키 F9를 눌러 설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하는 위치에 모두 중단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이 여러 개가 되면 모든 중단점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중단점을 삭제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F9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또한 중단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중단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점에 조건을 넣어 실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LED STS-TE 값이 1일 경우만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점을 잠시 사용 안 할 경우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표시는 되지만 중단점으로 사용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을 생성한 상태에서 디버깅을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실행 중 중단점에 도달할 경우 화살표가 표시되며 중단점을 지나쳐서 동작을 수행하려면 F5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또한 실행하고 중단점까지 걸린 시간을 이렇게 우측에 표시합니다. 중단점에 위치하였을 때 지역 변수 값을 확인하거나 조사식을 통하여 원하는 변수나 수식을 통해 원하는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여 어떠한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보통 한 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함수 실행 단계에서 함수로 이동하여 한 단계씩 실행하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실행됩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작성법을 익히고 에러 발생 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각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 빌드의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여 컴파일합니다. 하단의 출력 메시지를 읽어보고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성공일 경우 상단 메뉴에서 디버그의 디버깅 시작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모듈별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같은 크기로 변경하고 싶은 버튼을 모두 선택한 후 기준을 설정하여 같은 크기로 아이콘을 누르면 모두 같은 크기로 변경됩니다. 그 외에도 가로 크기만 같게 하거나 세로 크기만 같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렬하고 싶은 컨트롤을 모두 선택한 후 기준을 설정한 후에 맞추고 싶은 위치에 따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가 정렬됩니다. 위치는 위쪽, 아래쪽, 좌측, 우측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렬 위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싶은 컨트롤을 모두 선택한 후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여 컨트롤의 간격이 일정하게 변경됩니다. 정렬 기능은 좌우 간격을 맞추는 기능과 상하 간격을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의 위치를 화면의 중앙에 위치해야 할 경우 컨트롤을 선택한 후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우 중앙에 위치할 경우 가로를, 위아래에 중앙에 위치할 경우 세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렬되는 기준은 선택된 모든 컨트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오류 및 경고를 보면 특정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오류 메시지는 헤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문 오류로 세미콜론이 없다고 나오는 오류 메시지는 세미콜론이 빠진 경우입니다. 상수에 줄바꿈 문자가 있다고 나오는 오류 메시지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가 빠진 경우입니다.
파일 끝에서 왼쪽 중괄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는 중괄호의 짝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if와 짝을 이루지 않은 잘못된 else문이라는 오류 메시지는 else문이 독립으로 존재하거나 if문이 종료된 것입니다. void 함수에서 값을 반환하고 있다는 오류 메시지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에서 return 명령이 사용된 것입니다.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는 오류 메시지는 변수 선언 없이 변수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했다는 오류 메시지는 변수값을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조되지 않은 지역 변수입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는 변수를 선언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함수는 n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는 함수 안에 인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나 사용법 등은 사실 교재나 참고 자료를 참고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언어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한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입니다.